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 팜TV입니다. 여러분들 세미 스마트 팜TV 많이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젠 가을에서 이제 넘어서서 겨울, 초겨울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주변에 이렇게 낙엽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 되게 되면 캠핑하게 되거나 가정에서는 주로 난방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절하고 틀리게 그 계절에서는 대부분 이제 문을 밀폐를 해놓고 생활을 하게 되죠. 추우니까.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문제는 그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우리가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할 때 생기는 그 일산화탄소 있죠. 일산화탄소는 사실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단 가볍습니다.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단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자체가 우리가 공기 중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산화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이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기보단 무겁다고 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산화탄소 자체는 불완전연소 때 발생을 합니다. 완전연소, 우리가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완전연소가 된다 하면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에서 발생을 하기 쉽고요, 이산화탄소는 완전연소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학기호는 일산화탄소는 CO5로 화학기호가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CO2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독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는 약 0.02%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 꼭 필요한 우리가 가스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캠핑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터를 이용한다든지 할 때 기름을 이용해서, 경유라든지 석유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연기도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가스라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불완전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배기통이 막힌다든지 이랬을 때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무서운 가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경보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가정이든 캠핑카든 카라반이든 차박이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든 모든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가정에도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나 캠핑카, 카라반, 차박, 그 다음에 텐트,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가지고 야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천정에,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천정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에서는요, 벽면으로부터는 약 30cm 떨어진 곳, 벽면
벽면이라 그러면 세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곳에 설치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보기 하단이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천정에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렸다 할 때 그거는 이제 30cm 이내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건 이제 천정에 설치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으로부터 약 15c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정서부터 내려와서 15cm 정도 내려와서 설치해야 되고, 바닥에서는 최소 1.8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는 1.8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문제고 가스 문제이기 때문에 창문, 문, 환풍기 근처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가스들이 그 환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에 존재하는 가스들의 양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키트, 가구 등 장애물 뒤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습기가 많은 곳, 온도 변화가 심한 곳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일단 색깔이 없고 무색,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납니다. 무취, 그 강한 유독가스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필히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이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이제 유독가스가 되겠고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주요 발생원은 가스 보일러라든지 온수기, 가스레인지, 숯불구이 등 연소기구를 사용할 때 불안전 요소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020년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라고 이제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설치 의무 대상은 숙박업소, 그 다음에 그램핑장, 그 다음에 야영시설, 그 다음에 신규 설치 가스보일러,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용 가정, 신규로 설치하는 가스보일러 사용 가정,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 경보기가 이제 종류별로 이제 좀 있는데, 단독형 경보기라고 하면은요, 가스 보일러 연통 연결 중심에서 4m 이내, 천정에서 경보기 하단까지 30c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하고 이제 이런 게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경보기는 탐지부 있죠. 탐지부라 그러면 이제 센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가스 보일러 연통부 연결 중심에서 4m 이내, 그 다음에 천정에서는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수신부는 바닥에서부터 80cm에서 150cm 높이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작동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 방법으로는 창문과 문을 열어 즉시 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스기구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경보음 지속 시 실외로 대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독 방문 중독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119에 신고해서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기구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경보기에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히 좀 설치하셔서 우리가 겨울에 캠핑이라든지 기타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뷰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태양광 패널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에 패널 하나에 110W씩 해서 550W입니다. 그리고 캠핑카 옆에 있는 패널 자체가 또 200W가 있어요. 그래서 750W를 제가 이렇게 이동식 패널을 이용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전기에 대한 부족함은 나오게 되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750 정도 되면 전기 생산이 약 한 2A 정도, 진짜 최대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한 거의 40A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한 35 정도는 기본적으로 35W 정도는, 암페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내에, 캠핑카 실내에 경보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캠핑카로 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RG, AWG 10 정도, 10이래야지 이제 MC4 커넥터가 10까지예요. 그래서 10으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조금 10m 정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거 이제 550W까지요. 오게 되면 제가 여기선 또 이중 분배기가 돼 있죠. 그래서 하나는 550W 쪽으로 가고 하나는 200W 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합쳐지도록 그 MPPT 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200W 짜리 하고 제가 경보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W를 또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경보기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기는요, 뭐 하나 정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그 캠핑카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개를 설치합니다. 자, 하나는 한 10cm 위에 10cm 위에 이렇게 바닥에서 약 한 10cm 위 정도에서 설치해서 이제 확인이 되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가스 감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밑에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제가 이렇게 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정에서는 30cm, 벽면에서는 30cm 이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여기 점검을 수시로 테스트를 눌러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그 다음에 무슨 야영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가정이라도 꼭 필요한 경보장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보장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만일에 2개를 사잖아요. 그러게 되면 회사가 다른 걸로 좀 사시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센서가 다 같은 센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느 회사는 또 약간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만일에 2개 정도 아니면 3개 여러 개를 산다 할 때 같은 회사 거를 사지 말고 좀 다른 회사 거를 사서 혹시라도 한 그 회사의 어느 모 회사께 잘못돼서 체크가 안 된다 할 때 다른 회사에게 체크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회사를 달리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달리해서 이렇게 경보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한 3, 4만 원이면 사요. 경보기 하나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리형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연동형이에요. 그래서 같이 센서가 다 여기 센서 부분이고 다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분리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센서는 별도에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수신부는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캠핑카라든지 좁은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 연동형으로 같이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요, 누차 몇 수십 번 이렇게 계속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큰 모자랄 뿐입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겨울에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 겨울에는요 반드시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를 하셔서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치하는 위치는 제가 리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미 스마트팜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